변전소 설계, 설비 축소, 고신뢰성, 뭐 현장 공사, 운전배수, 사고 대응. 앞에서 보셨던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스 차단기에서 또 나오죠. SPC 가스의 특징. 하나 알아두면 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열 전달률이 공기의 1.6배, 공기의 4배로 냉각의 효과. 지금 또 말이 틀리네요. 앞에는 뭐 7배라고 했고 여기는 4배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책들마다 조금씩 틀리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달률은 공기의 1.6배. 아까 뭐 비열은 뭐 0.7배라고 그랬죠. 0.7 곱하기 1.6이나 1 나누기 0.7 하면은 7은 7, 76에 42. 그겁니다. 0.7이 1.6입니다. 똑같이. 아까 비열. 반대로.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4배. 2.5배. 그건 아니고요. 500톤까지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얘가 분해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몇 년 걸릴까요? 예? 1000년 걸립니다. 왜? 이거 기후변화 협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6개의 그 가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육불황. 이거 육불황이니까 6번째니까 이게 그래서 6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CO2. 그 다음에 메탄, 에탄, 뭐 이런 그 CH4 계열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얘가 6번째로 나옵니다. SP6 가스가.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비닐로 있죠. 그런 것들이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갑니다. 150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비닐도 이제 빨리 분해가 되게끔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냥 아니라 식물성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빨리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격이 비싼 거죠. 조금. 얘는 강제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죠. 뭐 전기 분해를 하고 뭐 어떻게 지지면 될지. 근데 나와 있는 내용에는 10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정기적인 성질. 1기압에서 공기의 3.5배, 3기압에서 기름과 같은 정도. 1기압에서는 3.5배. 아까 거기는 없었죠? 그러니까 4배에서 아까 제가 5배에서 10배 정도 된다 그랬죠? 여기 또 3.5배네요. 이건 기압을 기준으로. 똑같은 기압에서. 근데 이 기압이 올라가게 되면 또 틀려지죠. 저렴 강도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SF6 가스의 압력을 올려주면 걔가 소호 특성이 더 늘어납니다. 그 압력을 준다는 건 그 안에 압력이 세게 있다는 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압력 차이가 있죠? 안에 압력하고 바깥의 압력하고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압력을 이제 거의 이제 M사에서 나온 거는 이제 30년을 보장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계속 메이커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특징이 뭐냐면 요 안에다가 집어넣을 때 대기압하고 유사한 압력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얘는 30년 동안 안 빠져나간다고 보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부바라는 뭐 A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좀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누설이 좀 생기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설치를 하다 보면 여기하고 판넬 붙이다 보면 누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가스 충진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이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기법들이. 소호 성능 우수하다. 얘기했죠? 아크가 안정됐다. 절연 회복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F 가스 차단기의 성능, 단락 차단 특성, 개폐서지 특성, 절연 협조, 전류 용량, 저소음. 여기 보시면 차단기의 전류 레벨이 낮다. 소전류 차단 용이하다. 아까처럼 뭐 아크를 소호할 때 막 그 가스가 미뤄지면서 뭐 오토 익스펜션으로 빨리 또 당겨지니까 정기적인 거리도 길어나거든요. 근데 차단기에는 접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메인 접점이 있고 아크 접점이 있습니다. 메인 접점은 이걸 이제 아크 접점이라고 하면은 메인 접점은 그러니까 그림에 보면 여기가 아크 접점이고 여기 메인 접점입니다. 메인 접점이 떨어져도 얘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떨어지면서 아까처럼 오토 익스펜션,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돼 있다가 하나는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메인 접점. 소선이 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떨어진 놈이 아크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제껴지고 옆으로 제껴지고 얘는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서 여기서 생기는 아크를 줄여주고 얘가 또 빠지면서 어떤 그 정기적인 거리를 밀어주죠. 길게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익스펜션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요거 하는 걸 이제 푸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들이. 그림들 같은 거 나중에 보시면 있는데 그런 그림들을 이제 좀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소음. 아까처럼 지지직 거리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소음들도 없고요. 근데 소음이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건 아닌데 다른 AIS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죠. 차단기 온오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GCB도 소음은 큽니다.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죠. 접촉자의 소모. 아크엔 접촉자 소모가 거의 없다. 왜? 아크 접점하고 메인 접점하고 두 개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상. 특정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액화된다.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몇 도 이상, 예? 몇 압력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액화하기 시작한다. 이 조건들이죠. 여기가 액화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액화가 안 되는 조건들인데 거기 이렇게 줄이 몇 개 가져 있습니다. 몇 도씨 이상 떨어지면은 압력이 얼마 이상 되게 되면 압력이 높으면은 온도실이 떨어져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압력을 떨어뜨려주죠. 그래서 압력을 떨어뜨리는 게 그 기법입니다. 이 압력을 떨어뜨리는 게. 그게 이제 기법이라는 얘기죠. 하력운전 이런 거 빼겠습니다. 좀 말이 좀 안 맞고요. 발전소 기획도 빼고요. 내부 수익률법 뭐 이런 것들은 IRR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경제 용어거든요. 사실 여기는 전기하고 틀린 게 거시적, 미시적, 멀리 보느냐, 요것만 보느냐. 아까 뭐였죠? 전국적으로 보느냐, 국지적으로 보느냐. 지금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얘도 전체적인 이익을 판단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최소 비용을 할 거냐, 내부 수익률을 할 거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재정적인 부분을 넣을 거냐,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을 넣을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도 그냥 저는 그냥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경제 용어를 설명드리기가 힘들죠. 요즘은 이제 테스트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많이 하던데, 그 테스트 문제를 한번 봤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테스트 보고서 막 공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봐줘야죠. 회계도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고요. 세무 회계가 있고 재무 회계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 이게 또 틀리죠. 같은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왜? 나중에 사업을 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세금을 적게 내려면 뭐 복리수송비를 뺀다든가. 복리수송비 같은 건 많이 빠집니다. 접대비는 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금 폭탄을 잘 막으려면은 뭔가 경비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인카드로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잠깐 그것도 공부를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수요관리, 에너지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서 전력수요 절감 및 평준화를 시행하면서 공급 설비의 투자를 지연 또는 회피시켜 기존 설비 이용률 또는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전력 공급 비용의 절감을 가능케 하는 활동이다. 아까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긴 한데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애웠던 방식으로 그냥 쓴 겁니다. 일단 쓸 수만 있으면 되니까. 쓰고 저 사람이 내가 뭘 썼다라는 것만 이해시켜주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 있던 거 추진 변경은 왜 돼 있고 수요관리 유형에서 제가 수기부절 증가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맞나요? 수기부전 증가인데 여기서 제가 4번, 5번은 전략적, 무조건 전략적. 수기부절 증가해서 얘는 가는 가변부하 조성입니다. 무조건. 얘 4번하고 5번은 전 전략적을 붙였습니다. 전략적 소비 절약. 전략적 증대니까 부하 증대죠. 소비를 증대하는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부하를 증대하는 거죠. 소비 증대가 부하 증대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 최대,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최대. 최대 수요 억제, 최대 부하 이전 이렇게 였고 그 다음에 수기니까 기저부하를 증대하고 이런 식으로. 수기부절 증가해서 1번하고 3번은 최대, 4번하고 5번은 전략적.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그럼 연결이 되죠? 최대니까 최대 수요 억제, 기저부하 증대. 아까 밑에는 가변부하 변경이라고 했죠. 조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경을 하거나 조성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 3번이 수기부, 부하인데 최대니까 최대인데 앞에서 최대 수요를 했으니까 최대 부하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보내줘야 되겠죠. 수요 관리니까.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평하게. 평준화를 함으로써 투자를 지연 회피시키고, 평준화를 하게 한 부분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부분을 옆으로 옮겨주면 평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 부와 이전이 되겠죠. 전략적 소비 절약. 작게 쓰게끔 하는 겁니다. 작게, 많이. 전략적 소비가 아니라 증대하는 건 부하라고요. 증대. 다 뭡니까? 줄이는 거는 소비나 수요를 줄이는 거죠. 증대하는 건 뭐죠? 다 부하죠? 다 부하입니다. 가변부하 조성. 가변부하 조성도 뭔가 지금 늘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 시간대 없는 거 만들어내고 저쪽에 있는 거 줄여들고 하는데 그게 늘어나는 거니까 뭡니까? 가변부하죠. 늘어나는 건 부하. 그 컨셉으로 보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수기부절 증가에 1번하고 3번은 뭐라고요? 최대가 들어가고 4번하고 5번은 전략적이 들어가고 그런 컨셉만 알면 그냥 쭉쭉 넘어간다는 얘기죠. 수요관리, 부하관리 이거는 이제 공급자 부하관리 그 수요가 측면하고 공급자 측면하고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직접 부하관리, 간접 부하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부하관리는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간접 부하가는 것은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부하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타임스위치 해놓고 그 타임스위치 손 못 대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최대 전력 관리 장치 같은 걸 달아놔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더 투입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든가 대신 기본 요금을 면제를 해주죠. 그 이상 못 쓰게 하는 듯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게 50이 있고 50이 있습니다. 그럼 50짜리가 1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가 1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이 100짜리가 되면 100 되고 50이 됩니다. 그럼 50짜리가 더 못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75 하게 되면 150이 되죠. 그럼 100짜리가 되다가 50짜리가 날 수도 있고 50짜리가 되다가 100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은 못 거는 겁니다. 더 걸고 싶어도. 그러니까 100짜리가 있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50 이상을 못 거니까. 더 걸고 싶은데 75짜리 쓰다가 75짜리가 하나가 100이 됐다. 그럼 나머지는 75를 못 걸고 50밖에 못 건다는 얘기죠. 왜? 최대 전력 관리 장치에 의해 가지고 부하를 더 쓸 수가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을 그렇게 맞추지 않게끔 공장에서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 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들어와야지 그게 평균화가 되고 효율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100짜리를 좀 생산량을 줄이고 50짜리 생산량을 올려서 뭐 75대 75도로 적당하게 맞춰주는 게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기법들을 이제 가지고 운정을 해야죠. 간접부하는 아까처럼 요금제도 다 간접적으로 하겠다. 요금제를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생활 침해 같은 것도 없고 권리 제한도 없다는 얘기죠. 특별한 설비도 필요 없고 니네들 원하고 싶은데 와서 해라. 뷔페하고 똑같죠. 돈 이만큼 내놓고 니네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이거죠. 한 10접시 드실 것 같은데. 예? 먼저 뽑아야죠. 피자를 먹으면 한 두세 배 먹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뷔페 가서 뭘 먹는지 따라서 여러분 취향이 있습니다. 등심부터 가서 스테이크부터 먹는 사람, 회부터 먹는 사람, 아니면 야채하고 샐러드부터 먹는 사람. 여자들은 야채 샐러드 많이 가져가거든요. 저는 이제 회부터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스테이크 쪽으로 바꿔서 스테이크 좀 하나 먹고 회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우동이라든가 튀김이라든가 이런 거 먹고 마지막에 이제 디저트로 뭐 푸딩 먹고 뭐 각종 과일 먹고 이렇게 보통 많이 끝내죠. 먹는 게 다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하다는 얘기다. 답안지를 쓰는 것도 비슷하게 써야죠. 갔는데 뭐 이상한 거 가졌습니다. 저 사람 뭐지? 요즘 뭐 와인도 있습니다. 와인이 있으니까 와인도 따라 먹을 수 있는 데가 가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대전이니까 대전에도 뷔페가 좋은 데들 많이 있거든요. 주말에 가면은 요금이 요즘 뷔페 요금이 얼마죠? 예? 보통 37,000원, 39,000원입니다. 옛날에 뭐 2만원대 없습니다. 호텔 뷔페 가면 55,000원, 6만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호텔 뷔페 가도 맛있냐? 맛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름 있고 그런 데 가서 먹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근데 인테리어가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6,000원짜리 무슨 뭐 줄줄이 뷔페 뭐 이런데,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뷔페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먹는다고 그래서 줄줄이 뷔페 뭐 아니면 뭐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공당 같은 데 가면 그런 뷔페집들이 많거든요. 예?
그럼 가가지고 얼마 내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먹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동그란 그 돈가스 접시에다가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먹고, 저희도 공단 가면 그렇게 먹거든. 그게 맛있습니다. 예? 왜? 원하는 만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먹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소화하는 것도 틀리듯이, 얘도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차곡차곡, 예? 배치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음식 담아가지고 왔는데 듬성듬성 담더라도 예쁘게 담으면은 아유 이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올려서 담지 말라고. 아 귀찮거든요. 이거 언제 또 갑니까? 그냥 한번 갔을 때 그냥 대충 넣고 뱃속 들어가면 똑같은데, 최근에는 하도 잔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안 들으려고 그냥 조금 가져서 먹고 접시를 하나 더 가져옵니다. 2개를 가져옵니다. 하나 가져와서 그냥 싸서 먹는 게 아니라 2개 들고 다니면서 2개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천천히 먹죠.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요령이라는 얘기죠. 답안지 쓰는 요령. 자꾸자꾸 써보셔야지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그 수기부절 증가도 이렇게 자꾸자꾸, 제가 이거 다 외웠던 건데, 옛날에 수요관리도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제가 썼는데, 이것도 한 20점 정도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 교시 때. 근데 여기 있는 모범 답안을 다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직접 부하 관리, 간접 부하 관리 돼 있고, 예? 학예 요금 제도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직접은 뭔가 직접으로 못 쓰게끔 만드는 거고, 간접은 니네들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죠. 학예 휴가 요금들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기기 효율을 개선한다. 제도를 개선한다. 그것도 내용 괜찮죠? 효율을 개선하기 때문에 옛날에 40W짜리 없애고 이제 32W 하는데 요즘 뭡니까? 그것들조차도 줄여가지고 지금 뭐 13W, 9W, 25W짜리 LED 쓰다가 뭐 13W 쓰다가 요즘은 9W인가? LED가?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보통 보면은 이거 한 55W, 뭐 40W, 뭐 30W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효율 같은 데 이거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55W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 예? 55W면은 작은 와트수는 아니거든요. 이제 형광등은 있지만 백일등은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백일등을 그래서 형광등으로 다 바꿨다. 안전기도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꿨다. 고조도 이런 것들을 백열 전구를 크레이톤 전구가 아니라 요즘 LED로 이렇게 다 바꾸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죠. 고일 등기구 같은 건 사실 등기구도 여기 반사각 같은 건 좀 닦고 그러면 조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LED가 이게 뭐가 없더라? 광도가 없나? 휘도가 틀린가? 하여튼 광원이 없습니다. 광원이 우리가 보기에 광원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건축 전기할 때 이제 나옵니다. 예? LED는 광원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저기 한 부분이 있죠. 제도를 개선해라. 고마크 제도 한전에서 융자를 지원해주고 효율 등급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 써주시라는 얘기죠. 향후 전망, 수요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수요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수요관리는 사실 이제 부하관리에 공급관리하고 수요관리가 있다. 부하를 관리하는데,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수요가 측에서 관리하는 수요관리가 있다. 그래서 이건 SSM, Supplied Side Management고, 이거는 DSM, Demand Side Management가 있다. 이런 2개 컨셉으로. 그래서 부하관리에는 공급관리하고 수요관리가 있다. 아까도 수요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답안을 먼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하관리에는 공급자 측면의 관리가 있고 수용가 측면의 관리가 있는데 그 수용가 측면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아까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류들은 뭐가 있습니다. 수기부절 증가해가지고 최대 그리고 뭐라고요? 전략적 그리고 뭔가 증대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부하다. 이렇게 3개 컨셉만 가지고 그림 그리시면은 내용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 2줄씩 해가지고. 그렇게 채우고 요거 아까 얘기했던 직접 부하 관리, 간접 부하 관리, 그리고 기기제도 개선, 효율 개선. 이렇게 3개 컨셉을 해가지고 쓴 게 제가 옛날에 한 20점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왜?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 17점에서 한 20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예? 점수대가 70점대가 나왔으니까 그때. 15점은 이상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왜? 70점대가 나오면 15 해봤자 60밖에 안 되니까 17점 정도가 나와야지 통상적으로 한 70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17, 18 정도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 줬다는 거는 모범 답안을 쓰면은 17, 18 정도가 나오더라. 그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에서 떨어지면 이제 점수가 뚝 떨어지는데 모범 답안 정도를 썼는데 점수가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너무 문제가 쉽다 보니까 다 똑같으니까 점수를 짜게 주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림 하나가 틀린다는 얘기죠. 그림 하나가 아쉽다는 얘기죠. 아까 변전수 역할 목적 쓸 때 변전수 하나 그린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눈에 확 딱 와닿죠. 예?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뭐 그림 막 그려놓지 이상하게 눈에 딱 와닿지 않습니까? 시선 고정. 요즘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죠. 제가 옛날에 봤던 그림들 중에 하나가 가까이서 보니까 여자 벗은 누드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로 가서 보니까 이게 나폴레옹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는 여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뒤에 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더니 나폴레옹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채점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이. 내가 좀 보기 좋고 쉽게, 그리고 내가 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 싶게끔 만드는 만화책도 똑같죠. 뭔가 그림 예쁘고 스토리 좋은 걸 보고 싶죠. 그러니까 똑같은 스토리라도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계속 시험을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답안지 보시고, 여기 있죠? 아까 부화제어, 직접 부화제어, 간접 부화제어, 예? 그 다음에 기기제도 개선, 기기 효율 개선, 제도 개선, 부화제어하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은 빼겠습니다. 뭐 전력 풀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사실, 이쪽에 안 하고 계시면 가격, 이것도 돈입니다. 고정비, 뭐 할당비 가지고 풀. 이거는 뭐냐. 주식 거래하고 똑같습니다. 전력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력 거래를 하는 거죠. 몇 얼마 있으면 하겠다. 이게 전력 거래에서 하는 거죠. 주식 거래에서 어딘가? 증권 거래소에서 하죠. 다 주식 같은 거. 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전력 거래에서 하죠. 그러면 언제 내일에서 뭘 하겠다 하면은 얘네들이 입찰이 오는 겁니다. 얼마 하겠다. 그럼 그거를 이제 그 단가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제한적으로 돼 있는 거죠. 기준적으로. 그러니까 한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싸게 주고 팔 때 자기네들 팔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데 거꾸로 부하를 안 쓰면서 그걸 한전하고 딜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평상시 때 이만큼 썼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뭐 절전 동참해라. 이겁니다. 원래 이제 전기요금이 있으니까 얼마 정도 쓰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력 피크 때 그 값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줄여주고 전기요금 탕감 받는 겁니다. 보상 받는 거죠. 왜? 우리가 발전을 못 해주니까 차라리 부하를 주기리냐 이거죠. 그런 방법들이 요즘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풀. 뭔가 이제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전력계통 운영은 그냥 나중에 그림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개량하고 하는 부분들. 민자 발전 사업. 요즘은 민자들이 발전 사업도 많이 합니다. 돈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신재생에너지를 국가에서 다 몇 프로 할당을 때려버렸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발전 사업을 해야죠. 안 그러면 페널티를 먹으니까. CO2 저감을 하라. 맨날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절감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달라. 국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부분으로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그걸 적절하게 선정해가지고 어떤 걸로 하고, 다른 쪽에 뭐 환경공해가 생기지 않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원료를 수급해야 될 때는 LNG를 할 건지 태양열을 할 건지 풍열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그걸 조달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어디다 설치할 건지 그리고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환경 쪽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왜 그 풍력 같은 것도 7분 능선에 설치하라고 하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가다 보면 소음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 옆에 뭐가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연료를 수급할 거, LNG, 무연탄, 가스복합발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입지도 아까처럼 이제 바람 풍력 같은 건 바람이 한 7m에서 10m 이상 되는 구간에 돼야지만 되죠. 바람이. 그래서 풍력 같은 거는 지난 10년치의 어떤 풍량 같은 걸 기록한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 위치가 좋을지 다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구역정비 사업자를 하거나 병렬운 조정에서 합의할 때는 25,000분의 1의 등고선. 왜?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제출하게끔 돼 있고요.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ACDC 시퀀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 님비가 뭘까요? 낮인 마이 백 야드. 내 등 뒤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왜 내 등 뒤에서 숨어서 보냐 이거죠. 네? 내 앞에서 정정당당해 얘기해라. 밀양 같은 것도 사실 이제 주민들한테 공청회 제대로 안 열고 뭐 하다 보니까 됐고, 전부 다 그겁니다. 행복도시도 말하는 게 공청회 안 하고 니네 왜 하느냐. 충분한 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었나? 그냥 밀어붙였죠 그냥. 예? 건설회사들 요즘은 많이 좋아진 거죠. 탈석유화 뭐 이런 것들을 빼겠습니다. 이제 화학공장 같으면 따따티라고 합니다. 따따티. WWT. 이게 뭡니까? 예, 혹시라도 이제 현장할 때 따따티 가자 그러면 뭡니까? 폐수 처리장 가자는 얘기입니다. Waste Water Treatment. 예, 따따티. 예, 용어들도 알아줘야지. 뭐, 어디서 따따티에서 만나자. 그럼 따따티 뭐, 어디 뭐, 음식 이름인가 이게? 베트남 음식 이름인가? 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 저 같은 경우는 가면은 그냥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아는 체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들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뭔가 끼어들 수가 있고 뭔가 하나 배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저번에 이거 들었는데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엔지니어니까 물어보는데 세일즈 같은 거 일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령껏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모르는 척 안 하고 이제 뒤로 나와서 이렇게 따로 전화하고 들어가서 얘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한 게 초반에 저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깔아 뭉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육가죠. 그러면 제가 젊으니까 지금 이제 국어학번입니다. 그러면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하고 딱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하나씩 뚝뚝 던져주자. 그럼 나중에 이러고 있다가 팔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예?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만큼 하나씩 던져줘야지만 됩니다. 관심 있게끔. 여러분들도 그 채점자가 관심 있게끔 뭔가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림이라고요.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제가 잘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요. 일단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옆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아이디어를 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채점위원이 된다 그러면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답안지도 사실 돌려서 보면은 비교되지 않습니까? 딱! 본인이 쓴 거하고 옆 사람이 쓴 거하고 보십시오. 벌써 비교되는데요. 글씨가 문제가 아니라 구성이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똑같은 답안지를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차별을 둬야 된다. 순서를 바꾼다든가. 순서를 바꾸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끔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요거 몇 줄 제가 얘기했지만 설공은 전대 6줄로 해야만 됩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6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해가지고 다른 거 갖다 놓고 왜 한눈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둘째 줄로 넘어가면 이게 전달이 될까요? 그럼 다른 거 좀 쓰고 그냥 배치 좀 바꿔서 그 다음 패에 딱 보여지게끔 하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많이 써봐야 된다는 얘기죠. DSM 뭐라고요? 예? 아니 한글로 뭐라고요? 부하관리요? 수요관리죠. 수요관리. 부하관리는 공급자 측면의 관리가 있고 수용자 측면의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디맨드. 수요 측에서의 관리 부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수요관리. 이게 헷갈릴까봐 여러분들. 나중에 SSM이 뭐냐 DSM이 뭐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SSM이 Supply Side Management, 공급자 측 관리고요. Demand Side Management. 그래서 나중에 수요 관리를 물어보는데 Demand Side Management를 설명하시고 그러는데 여기가 갑자기 가가지고 이제 부하 관리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은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부하 관리 안에 공급자 측면의 관리하고 수용자 측의 관리가 있는데 그 수용자 측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DSM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한 줄 쓴 거하고
그냥 부하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의도가 틀릴 거란 얘기죠.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가 발전 설비 넘어가겠습니다. 큰 부분은 없으니까. 전원개발, 수요 상정 같은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DSM, 뭐라고요? 수요를 상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커질 건지 상정하는데 뭡니까? 마이크로 방법, 매크로 방법. 이렇게 부하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를 미리 예측한다, 상정한다. 사고 상정이라고 그러죠? 사고를 예측해서 사고를 미리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마이크로는 뭡니까? 아주 작죠? 매크로는 크죠? 매크로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는 작다는 얘기고, 마이크로는 뭡니까? 세세하게 다 하나씩 보겠다. 세세하게. 주택용도 보고, 산업용도 보고, 세세하게 제품별 생산량의 보급률도 보고, 여러 가지 보겠다. 이겁니다. 그냥 콘셉트만 말씀드리면, 그것만 알고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니까. 매크로는 뭡니까? 크게 본다고 그랬죠. 크게 보니까 뭘 크게 보냐 이거죠. 아, GNP라든가. 우리 지금 $10,000 시대, $20,000 시대, $30,000 시대, 이렇게 증기가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 정도니까 얼마 정도 전력량을 써야 된다. 그 경제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GNP가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경제 상황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전기는 작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퉁 하는 거죠, 퉁. 이걸로 퉁 하자. 시계열 방법, 회귀 분석 방법, 트렌드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트렌드 뭡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트렌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뭐죠? 주식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그 무슨 차트더라? 뭐, 저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공부를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냥 좀 보다가 이거부터 좀 하려고. 나중에 한번 좀 봐야죠. 그런 것들도. 왜? 살아가는 방법들이 왜, 돌아가는 방법들을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들도 봐야 되니까. 회귀 분석은 돌아오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인가 분석이라고 그러죠? 회귀. 돌아간다고 해야 그죠? 연어가 회귀한다고 그러죠? 인가 응보. 네가 뭔가 만든 거에 대해서 응보를 받는다. 결연이 됐다, 인가 분석. 원인과 결과 부분에 대한 부분에는 당연히 뭔가 보상이 따른다. 그게 인가 응보죠, 결국은. 네가 잘했으면은 잘 되는 거고. 그래서 흥부가 기가 막혀 해가지고 톱을 이용해서 박을 잘랐는데,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도깨비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50일 동안 공부하면 50일 뒤에 웃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40점에서 웃을 수도 있고요. 20점에 웃을 수도 있습니다. 60점에 웃을 수도 있고 어떤 웃음을 지을지는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어떤 웃음을 지을지 지금 마음속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예? 맨날 시험 보고 나면 저도 웃음을 짓습니다. 이걸 또 공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예? 자, 전문가 시점 빼겠습니다. 이런 것들. 허지론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중요한 건 배전자동화, 코다스, 코리아, 디스트리뷰션 오토메이션 시스템, 배전 자동화 시스템. 배전 자동화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을 배전 설비를 가지고 뭡니까? 원격에서 감시하거나 제어한다. 이게 배전 자동화죠. 급전 자동화. 원격에서 다 제어한다 이거죠. 변전소 자동화. 원격에서 다 리모트에서 컨트롤 한다 이거죠. 배전 자동화의 목적. 선배부자. 여기는 선배부자인데 여기는 다르겠죠. 선로 운전 자동화. 네? 요거는 다르게 나네. 배전 정보 관리 수집. 선배부. 부와, 부하 뭐였죠? 선배부자. 자동 원격금 지금 부하 뭐였죠? 또 보시면 뒤에 또 나오니까요. 공급 신뢰도 향상. 여기서는 공문 설계로 외웠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공문 설계. 배전 자동화. 공급 신뢰도 향상. 운전 효율의 극대화. 설비 투자의 감소. 공문 설계. 개통 운영의 현대화. 이렇게. 공문 설계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여기 보시면 FRU가 나온다고 했죠. 변압기가 있고 가스 스위치가 있고 여기가 배전슬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이 부분들이 되는 거죠. 여기 패드 스위치가 있고 여기서 중앙제어 장치에서 다 광 케이블로 한다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중앙제어 장치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제어 장치, 단말지, 통신망치 이렇게 나왔다. 이 용어들을 보시고 이게 뭐라고요? 선배부자. 여기 이제 선배부자로 외웠던 거고. 아까 공운설계 선배부자. 예? 선로운전 자동화, 배전관로 정보 시즘, 선배부. 이거 또 올라갔네.
부하 집중 제어. 아까 제어하고 검침하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자동화니까, 선로운전 자동화. 자동화를 한다고 그랬죠. 배전 정보를 관리를 수집해야 되겠죠. 뭔가 얻어서 자동화를 해야 되니까. 뭔가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걸 제어를 하는 걸 자동화한다는 얘기죠. 자동화. 부하를 집중적으로 제어한다. 자, 자동 원격 검침. 자동화라 해가지고 가지 않고도, 왜? 계측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지불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개사 F전 냉피 전부. 이렇게. 공정가배 첨전 건민. 다 되죠? 기본서에 있는 건 순서입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보십시오. 개사. 여기 선로운전 자동화니까 사고에 관련된 부분을 감시하고 사고가 나면은 떨어뜨려주겠다 이거고요. 이거는 피더. 정보를 수정해요. 개사 F전. 피더를 본다. 전압을 본다. 전압 변동을 본다. 이거죠. 피더의 부하량을 보고, 이게 부하량이면 전류 전압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쓴 겁니다. 개사 F전, 냉피 정무, 냉난방 부하를 제거, 피크 컷을 제하고, 이게 전력량계 자동 검침이고, 부하 자동 검침인가? 이게 그렇게 돼 있고, 선배부자, 개사 F전, 냉피 정무, 공정가배, 예? 공급 신뢰도를 향상한다. 아까 보시면 공운 설계가 있었죠? 여기 목적에서. 공급 신뢰도 향상, 운전 효율의 극대화, 설비 뭐였죠, 앞에? 설비 투자의 감소. 자동화를 함으로써 해서 안 하는 부분이니까. 공운 설계, 공급 신뢰도 향상, 운전 효율의 극대화, 설비 투자 감소, 그리고 개통 운영의 현대화. 다 자동화니까 뭔가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니까 공급 신뢰도가 향상됐고, 운전 효율이 향상됐고, 설비 투자가 줄어들었으니까 향상됐죠. 개통 운영도 향상됐죠. 현대화. 다 향상된 겁니다. 배전 자동화를 이용해서 다 향상됐다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목적, 공운 설계, 선배부자, 개사 F전, 냉피 정무, 공정가배, 첨정 건민. 요거 제가 옛날에 요것도 썼습니다. 그때는 한 15, 요거 다 썼을 때 그때도 한 70점대 나왔거든요. 70점대 맞았던 게 많은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30점대 맞았던 것도 많습니다. 예? 1교시 못 봤죠. 1교시 한 40점, 50점. 그 다음에 2교시 잘 봐가지고 한 70점, 80점 맞았습니다. 3교시, 4교시 둘 중에 하나 60점 맞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머지 교시에서 60점 정도만 맞아주면 합격이거든요. 기본 점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30점대가 나오고 40점대가 나오면 조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55점대, 56점대부터 58점, 59점. 저는 58점대까지밖에 내가 못 가봤거든요. 근데 2점이라고 해도 사실상은 따지고 나면은, 2점이면은, 3명이니까, 4명이니까, 4배를 해야 되니까, 8점인가? 그 정도를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8점은 되게 큰 겁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 큰 겁니다. 왜? 10점짜리 한 문제를 더 채점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10점짜리 한 문제를 더 써야 되는 거니까,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6점인가 8점인가 제가 또 헷갈리네 이게 1200점으로 계산하니까 300점짜리 400점 만점에 그 1200이니까 3명이 계산하니까 2 곱하기 6점입니다. 6점을 더 받아야 됩니다. 자꾸 헷갈려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처럼 수원지구 같은 경우는 단축식이 됐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시냐면은 어디 갔지 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그리죠. 원래 사람이 가서 발견한 다음 조치하고 개선하고 투입하는데 이렇게 걸린다. 예를 들어 저는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사람이 갑니다. 그래 발견하고 조치하고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뭡니까? 안 가도 되니까 먼저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죠. 그러면 조치하고 그 다음에 빨리 투입하고 이런 부분으로 시간을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더라.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도 그려주시고 그래서 몇 분 해가지고 얼마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예상 공운 설계 아까 공급 신뢰도 향상 저기하고 똑같이 봐도 됩니다. 목적하고 효과는 목적이 뭡니까? 그걸 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효과가 그게 나온 거죠. 공급 신뢰도 향상 운전 효율의 극대화 신뢰도 향상 운전 효율
운영관리의 뭐 신속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정 모르시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또 써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설비 투자 감소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공은 설계, 개통 운영이 현대화 된다고 그랬죠. 현대화. 뭐 어떻게 보면, 이거 개통 운영 관련 신속화 있죠? 어떻게 컨셉이 비슷하죠, 앞에 하고? 여러분들이 답안들을 쓰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태만 보는 겁니다, 지금. 아, 앞에 있던 거 갖다가 뒤에 가서 또 써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쓰시다 보면. 앞에 있는 것만 알면 거기 갖다가 말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면 말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시 고려사, 자동화죠. 자동화니까 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자동 제어 장치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죠. 그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게 컨셉만 잡으면. 근데 막상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자꾸 마인드화. 이거 뭐, 근데 뭡니까? 키워드 가지고, 아, 여기 얘 부분은 자동화지. 자동화니까 뭐 이런 통신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통신을 통해서 뭔가 제어하게 한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그 제어를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애우려고만 하니까. 이거 애워지나요? 안 애워집니다. 이해하면서 뭐 자기만의 논리로 그냥 해야죠. 배전자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건비 절감에 대한 측면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하기 위한 비용들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